제1장 저녁종을 울리는 까치.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마을 어귀 큰 느티나무에서 까치 한 마리가 우렁차게 울었다. 이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하루 일을 마무리하기 시작했다. 어머, 또 까치가 우네. 논에서 일하던 춘식이 어머니가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벌써 저녁때가 됐구나. 춘식이 아버지도 낫을 내려놓고 까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까치까치. 까치가 다시 한번 힘차게 울었다. 오늘도 까치가 시간을 알려주는구나. 마을 사람들에게 이 까치는 특별한 존재였다. 매일 해질 무렵이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울어주었기 때문이다. 춘식아, 집에 들어가자. 네, 아버지. 춘식이 가족이 농기구를 정리하며 집으로 향했다. 마을 한가운데 살고 있던 할머니도 까치 소리를 듣고 마당 정리를 시작했다. 고마워, 까치야. 오늘도 알려줘서.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리며 까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이 까치는 마을 사람들에게 매우 정확한 시계 역할을 해주었다. 1년 내내 거의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울어주었다. 까치까치. 오늘도 어김없는 까치의 울음소리. 이때 학교에서 돌아오던 아이들이 까치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까치야, 안녕. 오늘도 왔구나. 아이들에게도 이 까치는 친근한 존재였다. 하지만 이 까치에게는 슬픈 사연이 있었다. 옛날 옛적 이 마을에는 정말 가난한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다. 그 할머니는 워낙 가난해서 끼니를 거르는 일이 많았다.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어려울 때가 있었다. 그런 어느 겨울날 할머니는 마당에서 상처 입은 새끼까치 한 마리를 발견했다. 어머나, 이 작은 것이. 새끼까치는 날개를 다쳐서 날지 못하고 있었다. 추워서 얼어 죽겠구나. 할머니는 자신도 춥고 배고팠지만 새끼까치를 집 안으로 데려왔다. 여기가 따뜻하지? 할머니는 새끼까치를 솜으로 감싸주고 자신이 먹을 쌀 몇 알을 까치에게 주었다. 이거라도 먹어라. 그런데 할머니가 까치에게 쌀을 주고 나니 자신이 먹을 것은 거의 남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다. 괜찮다. 나는 참을 수 있어. 할머니는 배고픔을 참으면서도 까치를 정성스럽게 돌보았다. 며칠이 지나자 까치의 상처가 나아지기 시작했다. 다 나아가는구나. 할머니가 흐뭇하게 까치를 바라보았다. 일주일 후 까치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제 날 수 있겠구나. 할머니가 창문을 열어주었다. 자, 이제 밖으로 나가거라. 하지만 까치는 쉽게 나가려 하지 않았다. 마치 할머니와 헤어지기 싫어하는 것 같았다. 까치까치. 까치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작게 울었다. 고마워하는구나. 할머니가 까치의 머리를 살살 쓰다듬었다. 이제 내 가족들에게 돌아가거라.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까치는 마침내 창밖으로 날아갔다. 까치까치. 까치가 한 번 더 울고는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 집 마당에 매일 음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어떤 날은 밤송이가, 어떤 날은 도토리가, 어떤 날은 작은 과일들이 마당에 떨어져 있었다. 이게 뭐지? 할머니가 신기해했다. 며칠 후 할머니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창문으로 보니 그 까치가 다른 까치들과 함께 음식을 물어다 주고 있는 것이었다. 어머나, 까치가. 할머니가 깜짝 놀랐다. 까치들은 여러 곳에서 먹을 것을 구해다가 할머니에게 가져다 주고 있었다. 고마워, 까치들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되었다. 까치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 덕분에 끼니를 거르지 않을 수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할머니는 까치들이 가져다 준 도토리와 밤을 심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모두 잘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 가을이 되자 그 나무들에서 많은 열매가 열렸다. 어머나, 이렇게 많이. 할머니는 그 열매들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다. 할머니, 이 도토리 정말 맛있어요. 밤도 달고 좋네요. 마을 사람들이 고마워했다. 까치들이 가져다 준 거란다. 할머니가 까치 이야기를 해주었다.
까치가 정말 고마운 새구나.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도 까치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그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까치는 여전히 그 마을을 지켰다. 매일 저녁 때가 되면 나타나서 마을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었다. 까치까치. 할머니에게 받은 은혜를 마을 전체에 갚는 것처럼. 지금 느티나무에서 울고 있는 그 까치가 바로 그 까치의 후손이었다.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며 마을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까치까치. 오늘도 까치가 울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고마워, 까치야. 내일도 부탁해. 사람들이 까치를 향해 인사했다. 까치도 마치 대답하듯 한 번 더 울어주었다. 까치까치. 이 소리에는 할머니와 까치의 아름다운 사연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까치의 마음도 함께. 춘식이도 이 이야기를 할머니로부터 들었다. 정말 신기한 이야기네요. 그래서 우리가 까치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거야.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다. 까치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그럼 까치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잖니. 춘식이는 그날부터 까치를 더욱 반갑게 맞이했다. 까치야, 오늘도 고마워. 춘식이의 인사에 까치가 대답하듯 울어주었다. 까치까치. 마을의 다른 아이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까치를 좋아하게 되었다. 우리도 까치처럼 착한 마음을 가져야겠어. 도움을 받으면 잊지 말고 갚아야 해. 아이들이 까치로부터 소중한 교훈을 배웠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였다. 까치를 보면 은혜를 갚는 마음이 생각나네. 우리도 받은 도움을 잊지 말아야지. 까치는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히 시간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었다. 고마운 마음, 은혜를 갚는 마음을 일깨워주는 존재였다. 까치까치. 오늘도 까치가 운다. 그 소리에는 옛날 가난한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까치의 고마운 마음도 함께. 해가 질 무렵 까치 소리를 듣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해진다. 고마워, 까치야. 내일도 잘 부탁해. 사람들의 인사에 까치가 다시 한번 운다. 까치까치. 이 소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할머니와 까치의 아름다운 인연처럼. 마을 사람들과 까치의 고마운 관계처럼. 은혜를 잊지 않는 아름다운 마음처럼. 까치까치. 저녁 하늘에 울리는 까치 소리가 오늘도 마을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은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감에 감사한다. 그리고 내일도 까치가 와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까치까치. 까치의 마지막 인사가 마을에 울려 퍼진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까치는 계속 마을을 지켜줄 것이다. 할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마을 전체에 돌려주면서. 고맙습니다, 까치야. 마을 사람들의 고마운 마음이 저녁 하늘로 전해진다. 까치도 그 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매일 변함없이 와서 울어주는 것이리라. 까치까치. 오늘의 마지막 인사가 끝나고 까치는 느티나무에서 내일을 기약한다. 마을도 조용한 밤을 맞는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까치에 대한 고마움이 따뜻하게 남아있다.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는 아름다운 마음도 함께. 내일 저녁에도 까치는 어김없이 나타날 것이다. 까치까치. 그 정다운 소리와 함께.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오늘 밤도 편안히 잠들 것이다. 까치의 은혜로운 사연을 가슴에 품고서. 고마워, 까치야. 내일도 부탁해. 마지막 인사가 밤하늘로 사라진다. 까치는 내일도 변함없이 마을을 지켜줄 것이다.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며 마을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전하며 은혜를 갚는 아름다운 마음을 보여주며 까치까치. 내일도 들려올 그 반가운 소리를 기다리며 마을은 고요한 밤을 맞는다. 제2장 뒷산의 숨은 골짜기. 정수야, 오늘 뒷산에 가볼까? 여름방학이 시작된 첫날, 민수가 친구 정수에게 제안했다. 두 아이는 마을에서 제일 용감하기로 소문난 12살 소년들이었다. 뒷산? 어디로 갈 건데? 새로운 곳을 탐험해보자.
우리가 아직 안 가본 곳 말이야. 민수의 말에 정수의 눈이 반짝였다. 모험을 좋아하는 정수에게는 더없이 좋은 제안이었다. 좋아. 그럼 물하고 먹을 것 좀 챙겨가자. 응, 나는 할머니한테 주먹밥 달라고 할게. 두 아이는 각자 집에서 간식과 물을 챙겨서 만났다. 민수는 할머니가 싸준 주먹밥을, 정수는 어머니가 주신 삶은 달걀과 물을 가져왔다. 자, 출발. 두 아이는 신나게 뒷산으로 향했다. 마을 뒤편에 있는 산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어서 아이들에게는 탐험하기 좋은 곳이었다. 저 길로 가볼까? 정수가 평소와는 다른 산길을 가리켰다. 저 길은 처음 보는데. 민수도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도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래, 가보자. 두 아이는 호기심에 이끌려 새로운 길로 들어섰다. 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좁았지만 사람이 지나간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누가 이 길을 만들었을까? 글쎄, 옛날 사람들이 다니던 길인가? 아이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조심스럽게 길을 따라 걸었다. 양옆으로는 키 큰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어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좀 무서운 것 같은데. 정수가 조금 겁을 먹기 시작했다. 괜찮아, 우리 둘이 함께 있잖아. 민수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앞에 큰 바위가 나타났다. 저 바위 신기하다. 바위에는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다. 사람이 간신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 저 구멍 너머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들어가 볼까? 좀 무서운데. 정수가 망설였다. 괜찮아, 내가 먼저 들어가 볼게. 민수가 용감하게 바위 구멍으로 들어갔다. 우와! 민수의 감탄 소리가 들렸다. 뭐가 있어? 정수야, 빨리 와봐. 정말 신기해. 정수도 용기를 내어 바위 구멍을 통과했다. 어머나! 정수도 입을 벌리고 놀랐다. 바위 너머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작은 골짜기였는데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여기. 정말 신기해. 골짜기에는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다. 봄꽃, 여름꽃, 가을꽃이 모두 함께 피어 있는 것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글쎄, 정말 이상해. 가운데에는 맑은 샘물이 콸콸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주변으로는 부드러운 풀밭이 펼쳐져 있었다. 여기 정말 좋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골짜기를 돌아다녔다. 이 꽃들 봐, 철쭉도 있고 코스모스도 있어. 정말이네. 그런데 철쭉은 봄에 피고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는 건데. 정말 신기하다. 아이들은 온갖 계절의 꽃들이 함께 피어 있는 것을 보며 감탄했다. 목말라. 저 샘물 마셔도 될까? 응, 정말 맑아 보인다. 두 아이는 샘물에서 물을 마셔보았다. 와, 정말 달고 시원해. 이렇게 맛있는 물은 처음이야. 물을 마시고 나니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다. 여기서 점심 먹을까? 좋아. 아이들은 가져온 주먹밥과 달걀을 나누어 먹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먹는 점심은 평소보다 훨씬 맛있었다. 정수야, 우리만의 비밀 장소가 생겼네. 그러네.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면 안 돼. 당연하지. 우리만의 특별한 곳이야. 점심을 다 먹고 나서 아이들은 골짜기를 더 자세히 탐험해 보았다. 저기 오두막이 있어. 골짜기 한쪽 구석에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었다. 누가 살고 있는 걸까? 가서 확인해 보자.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오두막은 비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었다. 여기 누가 살았나 봐. 그런데 지금은 없네. 오두막 안에는 간단한 살림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정말 신기한 곳이다. 아이들은 오두막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 텃밭도 있어. 오두막 뒤편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다. 각종 채소들이 잘 자라고 있었다. 누가 가꾸고 있는 걸까? 모르겠어. 신비로운 곳이야.
아이들이 텃밭을 구경하고 있을 때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누구냐? 두 아이가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 하얀 수염을 기른 할아버지가 서 계셨다. 저희는. 민수가 당황해서 말을 못했다. 우리는 그냥 길을 잃고. 정수도 떨며 대답했다. 하아, 겁먹지 마라. 나는 이곳의 주인이야. 할아버지가 다정하게 웃으셨다. 이곳의 주인이세요? 그래, 이 골짜기의 수호자라고 할 수 있지. 할아버지의 얼굴이 친근해 보이자 아이들도 조금씩 마음을 놓았다. 할아버지,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민수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여기는 특별한 곳이란다. 시간이 멈춘 곳이지. 시간이 멈췄다고요? 그래, 여기서는 모든 계절이 함께 존재한단다. 할아버지가 꽃들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그래서 봄꽃과 가을꽃이 같이 피는 거예요? 정수가 신기해하며 물었다. 맞아, 영리하구나. 그런데 왜 시간이 멈춘 거예요? 그건 아주 오래된 이야기란다.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오두막으로 안내했다. 앉아라. 이야기를 들려주마. 아이들은 할아버지 앞에 공손히 앉았다. 옛날 옛적 이곳에 아주 착한 선녀가 살고 있었단다.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선녀가요? 그래, 그 선녀는 사람들을 매우 사랑했지. 특히 아이들을 좋아했어. 어떤 선녀였어요? 계절의 선녀였단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관장하는 선녀였지. 아이들이 집중해서 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선녀가 결심을 했어. 아이들이 언제나 모든 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 골짜기에 모든 계절을 담아두었단다. 아이들이 언제 와도 봄의 꽃, 여름의 푸르름,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을 볼 수 있게. 와, 정말 대단하네요. 하지만 그 대가로 선녀는 이곳을 떠날 수 없게 되었어. 영원히 이곳을 지켜야 하게 된 거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아이들이 숙연해제다. 그럼 할아버지가 그 선녀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아, 나는 선녀가 아니야. 나는 그 선녀를 돕는 사람이지. 돕는 사람이요? 그래, 이곳을 찾아오는 아이들을 안내하고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럼 선녀는 어디에 계세요? 정수가 궁금해했다. 선녀는 이 골짜기 곳곳에 있단다. 꽃 속에도, 샘물 속에도, 바람 속에도. 할아버지가 주변을 가리키며 말했다. 정말요? 그래, 너희가 여기서 느끼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선녀의 사랑이야. 아이들은 주변을 다시 둘러보았다. 정말로 모든 것이 더 아름답게 느껴제다. 할아버지, 우리가 여기 와도 괜찮은 건가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지. 이곳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곳이거든. 순수한 마음이요? 그래, 너희처럼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 말이야. 할아버지의 말에 아이들이 기뻤다. 그럼 우리 또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환영이야. 하지만 한 가지 약속을 해야 해. 어떤 약속이요? 이곳의 비밀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 정말 믿을 만한 친구들에게만 알려줘야 해. 알겠어요. 아이들이 힘차게 대답했다. 그리고 이곳에 올 때는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와야 한다. 깨끗한 마음이요? 나쁜 생각이나 욕심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뜻이야. 네, 약속해요. 할아버지가 만족스럽게 웃으셨다. 그럼 이제 집에 가야 하지 않겠니? 부모님이 걱정하실 거야. 아, 맞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이들이 깜짝 놀랐다. 어느새 해가 기울어지고 있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갔네요. 여기서는 시간이 다르게 흘러간단다. 즐거울 때는 빨리, 슬플 때는 천천히. 할아버지가 설명했다. 신기해요. 자, 그럼 안전하게 돌아가거라. 할아버지가 바위 구멍까지 배웅해 주셨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웠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아이들이 인사하고 바위 구멍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아이는 계속 골짜기 이야기를 했다. 정말 신기한 곳이었어.
꿈 같았어. 내일도 가볼까? 응. 꼭 가자. 집에 도착한 후에도 아이들은 그 골짜기를 잊을 수가 없었다. 민수야, 정말 있었던 일이지? 당연하지. 우리 둘 다 같이 봤잖아. 다음 날 두 아이는 약속대로 다시 골짜기를 찾아갔다. 바위가 어디 갔지? 그런데 어제 지나갔던 바위 구멍이 보이지 않았다. 여기가 맞는데? 아이들이 한참 찾아보았지만 바위는 어디에도 없었다. 정말 이상해. 실망한 아이들이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바위가 나타났다. 있다. 정말 신기하다. 바위 구멍을 통과하니 어제와 같은 아름다운 골짜기가 펼쳐져 있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불렀다. 어서 와라,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다. 할아버지, 바위가 사라지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 이곳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에게만 보인단다. 정말요? 그럼, 그래서 너희가 어제 찾을 수 있었던 거야. 할아버지의 설명에 아이들이 신기해했다. 그날부터 민수와 정수는 방학 내내 골짜기를 찾아갔다. 때로는 친구 영희와 철수도 함께 데려갔다. 와, 정말 신기한 곳이네.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 수 있지? 새로운 친구들도 골짜기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올 때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연의 소중함, 계절의 아름다움, 순수한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이들아,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단다. 어떤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인내심, 겸손함,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말이야.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말씀을 새겨들었다.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아이들은 골짜기에서 마지막 하루를 보냈다. 할아버지, 우리 학교 가면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민수가 아쉬워했다. 괜찮다. 진짜 보고 싶을 때는 언제든 올 수 있어. 정말요? 그럼 이곳은 항상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마라. 어떤 것들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친구를 아끼는 마음, 그리고 항상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네, 잊지 않을게요. 아이들이 약속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아이들은 바쁜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가끔씩 골짜기가 그리워질 때면 뒷산을 찾아갔다. 그럴 때마다 바위 구멍은 어김없이 나타나서 아이들을 골짜기로 안내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많이 보고 싶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변함없이 아이들을 반겨주셨다. 계절이 바뀌어도 골짜기는 항상 같았다. 봄꽃과 가을꽃이 함께 피고 샘물은 언제나 맑고 달콤했다. 정말 신기한 곳이에요. 아이들은 갈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받았다. 겨울이 되어 눈이 내려도 골짜기만은 따뜻했다. 여기는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그래, 여기서는 영원한 봄이 계속되는 거야.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셨다. 해가 바뀌고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도 골짜기는 변함없이 그들을 기다렸다. 할아버지, 우리 많이 컸죠? 그래, 정말 많이 컸구나.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순수하네. 할아버지가 흐뭇해하셨다. 이 마음 변하지 않을게요. 그래, 그러면 이곳이 항상 너희를 기다릴 거야.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어도 가끔씩 골짜기를 찾았다.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셨다. 할아버지는 나이를 안 드시나 봐요. 여기서는 나이도 멈춰 있단다.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을 때 이제는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골짜기를 찾아왔다. 아빠, 여기 정말 신기해. 어떻게 모든 꽃이 같이 필 수 있어? 아이들의 자녀들도 골짜기의 신비로움에 감탄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제 아이들이에요. 민수가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소개했다. 어서 와라, 새로운 친구들아. 할아버지는 새로운 세대의 아이들도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이렇게 골짜기는 대를 이어가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맞이했다. 그곳에서는 정말로 시간이 멈춰 있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순수한 마음과 함께, 영원한 우정과 함께. 이곳은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그래,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선물이야.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골짜기는 오늘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모험을 떠나는 아이들을, 자연을 사랑하고 친구를 아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들에게 영원한 아름다움을 선사하기 위해. 제3장 항아리 속 물방울 왕국 깊은 산골에 혼자 살던 옹기장이가 있었다. 그는 평생 항아리를 빚어 살아온 명장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시로 떠나버린 후에도 홀로 남아온 길을 만들고 있었다. 어느 가을 저녁, 옹기장이는 특별한 항아리를 하나 완성했다. 평소보다 훨씬 정성을 들여 만든 것이었는데 그 항아리는 달빛을 받으면 은은하게 빛이 났다. 옹기장이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항아리를 마당 한 구석에 두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옹기장이는 물소리에 잠을 깼다. 밖으로 나가보니 하늘에서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들이 항아리 안으로 똑똑똑 떨어지는 소리였다. 옹기장이는 별 생각 없이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옹기장이가 항아리를 들여다보니 맑은 물이 반쯤 차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물속에서 무언가 반짝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햇빛이 반사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 작은 빛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상하네. 뭔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옹기장이가 돋보기를 가져와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물속에 손가락 끝만한 작은 성이 있었고 그 주위로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길들이 나 있었다. 그리고 그 길 위로 반짝이는 작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혹시 이것들이 물방울 요정들인가? 옹기장이는 어릴 적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생각났다. 깨끗한 물이 고이는 곳에는 물방울 요정들이 산다는 이야기 말이었다. 며칠을 관찰하던 옹기장이는 정말로 항아리 안에 작은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방울 요정들은 낮에는 물속 깊은 곳에서 쉬다가 해가 지면 물 위로 올라와서 활동을 시작했다. 어느 달밤에 옹기장이가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을 때 물 위에 머리카락만 한 작은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투명한 몸에 은빛으로 빛나는 작은 요정이었다. 요정이 옹기장이를 올려다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마치 방울이 굴러가는 것 같은 소리였다. 큰 세상의 사람이여, 우리를 해치지 않으시겠어요? 옹기장이는 깜짝 놀랐지만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그대들을 해칠 생각이 전혀 없소. 그러자 요정이 안심한 듯이 웃으며 말했다. 저는 이 물방울 왕국의 왕자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왕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요정 왕자의 안내로 옹기장이는 항아리 속 물방울 왕국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물속에는 정말로 작은 궁전이 있었고 수많은 물방울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 맡은 일이 있었다. 어떤 이들은 물의 순수함을 지키는 일을, 어떤 이들은 빗방울을 모아서 왕국을 넓히는 일을, 또 어떤 이들은 물고기나 곤충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을 맡고 있었다. 물방울 왕은 수염이 하얗게 센 할아버지였는데 옹기장이를 보더니 반가워했다. 오랫동안 우리를 이해해줄 사람을 기다렸소. 당신이 만든 이 항아리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소. 우리가 여기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그릇이오. 왕의 설명을 들어보니 옹기장이가 특별한 마음으로 만든 항아리는 물방울 요정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 되었던 것이었다. 옹기의 자연스러운 기운과 장인의 정성이 어우러져서 신비한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소. 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 왕국이 너무 작아서 모든 백성이 편안히 살기 어려우니 새로운 터전을 찾아야 하오. 옹기장이는 고민에 빠졌다. 물방울 요정들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왕자가 제안했다. 큰 세상의 어른이시여, 혹시 우리를 위해 더 큰 항아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여러 개의 항아리를 만들어서 우리 백성들이 나누어 살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옹기장이는 기꺼이 승낙했다. 그날부터 그는 평생 익힌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물방울 요정들을 위한 특별한 항아리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먼저 왕실용 대형 항아리를 만들었다. 이전 것보다 5배는 큰 크기였다. 그 다음에는 귀족들이 살 수 있는 중간 크기의 항아리들을 여러 개 만들었다. 마지막으로는 일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작은 항아리들을 수십 개 만들었다. 모든 항아리를 완성하자 옹기장이는 조심스럽게 물방울 요정들을 새로운 터전으로 옮겨주었다. 물방울 요정들은 작은 물방울 배를 타고 이사를 다녔다. 그 모습이 마치 반짝이는 구슬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새로운 왕궁에 정착한 물방울 왕은 옹기장이에게 깊이 감사를 표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백성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그러자 옹기장이가 말했다. 은혜라니, 나야말로 그대들 덕분에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소. 이렇게 신비한 친구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고맙소. 물방울 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소. 다음 날부터 옹기장이의 항아리에서 나오는 물은 특별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 그 물을 마시면 몸이 건강해지고 화초에 주면 더욱 싱싱하게 자랐다. 그리고 그 물로 음식을 하면 맛이 한결 좋아졌다. 소문을 듣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옹기장이는 물방울 요정들과 의논한 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물을 나누어 주었다. 단 욕심을 부리지 말고 꼭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어느 날 욕심 많은 상인이 찾아왔다. 그는 특별한 물을 독점해서 돈을 벌려고 했다. 상인은 몰래 밤중에 와서 모든 항아리의 물을 가져가려 했다. 하지만 물방울 요정들이 그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있었다. 상인이 물을 퍼내는 순간 모든 물방울 요정들이 한꺼번에 사라져 버렸다. 항아리 안에는 그냥 평범한 물만 남게 되었다. 상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물을 가져가서 팔려고 했지만 그 물은 아무런 특별한 효과가 없었다. 결국 상인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옹기장이는 물방울 요정들이 사라진 것을 보고 크게 상심했다. 하지만 며칠 후 왕자가 다시 나타났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잠깐 숨어 있었을 뿐입니다.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우리의 힘을 보여줄 수 없거든요. 그날부터 옹기장이와 물방울 요정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도왔다.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물을 나누어 주었다. 계절이 바뀌면서 물방울 왕국에도 변화가 생겼다. 봄이 되면 요정들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였고 여름에는 시원한 기운을 만들어냈다. 가을에는 항아리 주변으로 아름다운 안개가 피어올랐고 겨울에는 얼음 결정 같은 예술 작품을 만들어냈다. 옹기장이는 물방울 요정들과 함께 사계절을 보내며 많은 것을 배웠다. 자연의 소중함, 물의 귀중함, 그리고 작은 것들도 얼마나 아름답고 의미 있는지를 깨달았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물방울 왕이 옹기장이에게 말했다. 우리와 함께 지낸 시간 동안 당신도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었소. 이제 당신은 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소. 정말로 옹기장이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에서 하늘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고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에서 산의 이야기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만든 항아리들은 더욱 특별한 힘을 갖게 되었다. 옹기장이가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자 물방울 요정들이 의논했다. 왕이 직접 나서서 옹기장이에게 말했다. 오랫동안 우리를 돌봐준 은혜를 갚고 싶소.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소. 물방울 요정이 되어서 말이오. 하지만 옹기장이는 고개를 저었다. 고맙지만 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싶소. 대신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가 죽은 후에도 이 항아리들을 잘 지켜달라오. 옹기장이가 세상을 떠난 후 물방울 요정들은 약속을 지켰다. 그들은 모든 항아리를 소중히 간직하며 계속 그곳에서 살았다. 지금도 그 산골에 가면 옛 옹기장이의 집터에서 신비한 항아리들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맑은 날에는 항아리 속에서 작은 빛들이 춤추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비 오는 날에는 항아리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물방울 요정들이 특별한 물을 나누어 준다고 한다. 단 욕심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말이다.
제사장 집신 도깨비 산길이 험한 어느 마을에 과부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들도 모두 먼 곳으로 떠나버려서 할머니는 날품팔이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할머니에게는 특별한 재주가 하나 있었다. 바로 집신을 잘 삼는 것이었다. 할머니가 삼은 집신은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했다. 튼튼하기도 했지만 신으면 발이 편하고 오래 걸어도 피곤하지 않았다. 그래서 먼 길을 가는 사람들은 꼭 할머니를 찾아와서 집신을 사갔다. 어느 가을날 저녁 할머니는 마당에서 집신을 삼고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할머니는 마지막 집신 한 켤레를 완성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날따라 왼쪽 집신이 자꾸 삐뚤어졌다. 아무리 고쳐도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에잇, 오늘은 이만해야겠구나. 할머니는 삐뚤어진 집신을 마당 한쪽에 던져두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당에서 무언가 깡총깡총 뛰는 소리였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달빛 아래 마당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낮에 버려둔 집신이 혼자서 뛰어다니고 있었다. 어머나, 저게 뭔가? 할머니가 놀라서 소리치자 집신이 멈춰섰다. 그러더니 집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작은 도깨비가 나타났다. 키는 어린아이만 했고 머리에는 뾰족한 뿔이 달려 있었다. 하지만 얼굴은 순해 보였다. 할머니,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나는 이 집신에서 태어난 도깨비예요. 도깨비가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도깨비가 착해 보여서 마음을 놓았다. 집신에서 도깨비가 태어나다니 처음 보는 일이구나. 할머니가 신기한 듯이 말했다. 도깨비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할머니께서 평생 정성을 다해 집신을 삼으셨잖아요. 그 정성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제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특히 오늘 삼으신 집신은 할머니의 마음이 유난히 많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날따라 집신을 삼으면서 여러 생각을 했었다. 먼 길을 가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바라는 마음, 험한 산길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집신에 스며들었던 것이었다. 그럼 너는 이제 어쩌려고 하느냐? 할머니가 물었다. 도깨비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도 돕고 싶고요. 그날부터 집신 도깨비는 할머니 집에서 살게 되었다. 낮에는 집신 속에 숨어서 조용히 지냈고 밤이 되면 나타나서 할머니를 도왔다. 도깨비는 힘이 세서 무거운 집단도 거뜬히 드러날랐다. 덕분에 할머니는 집신 삼는 일이 한결 수월해졌다. 게다가 도깨비가 짚을 고르는 솜씨가 기가 막혔다. 도깨비가 고른 짚으로 만든 집신은 더욱 튼튼하고 오래갔다. 어느 날 밤 도깨비가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저는 밤에 마을길을 돌아다니고 싶어요. 밤길이 위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거든요. 할머니는 흔쾌히 허락했다. 그날부터 도깨비는 밤마다 마을길을 지켰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있으면 은근히 방향을 알려주었고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집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었다. 특히 도깨비는 산길을 지나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었다. 마을과 마을을 잇는 산길은 험하고 위험했다. 낮에도 조심해야 했는데 밤에는 더욱 위험했다. 어느 날 밤 젊은 총각이 급한 일이 있어서 산길을 넘고 있었다. 달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다. 총각은 횃불을 들고 조심조심 걸었지만 그만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고 말았다. 발목을 삐끗했는지 통증이 심했다. 아이고, 큰일이네. 이러다가 밤을 산에서 새우겠구나. 총각이 절망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작은 빛이 나타났다. 집신 도깨비였다. 도깨비는 총각을 일으켜 세우고 발목을 살펴보았다. 괜찮아요. 삐끗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도깨비가 신기한 풀잎을 꺼내서 총각의 발목에 붙여주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통증이 사라졌다. 당신은 누구요? 총각이 물었지만 도깨비는 대답하지 않고 빙그레 웃기만 했다.
그리고는 총각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었다. 산길을 다 내려올 때까지 도깨비는 총각을 지켜주었다. 이런 일이 자꾸 생기자 마을에 소문이 퍼졌다. 밤에 산길을 가면 신기한 존재가 나타나서 길을 안내해 준다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불빛을 보았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 손을 이끌어주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마을의 현명한 영감님이 말했다. 그것은 집신 도깨비일 게야. 착한 마음씨를 가진 도깨비가 우리 마을을 지켜주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고마운 마음에 산길 초입에 작은 돌무더기를 쌓고 그 위에 집신 한 켤레를 올려놓았다. 도깨비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이었다. 도깨비는 그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사람들을 도왔다. 한겨울 어느 날 큰 눈이 내렸다. 길이 온통 눈으로 뒤덮여서 사람들이 다니기 힘들어졌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마을 길과 산길에 눈이 깔끔하게 치워져 있었던 것이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을 때 한 아이가 말했다. 어젯밤에 창문 밖을 보니까 작은 존재가 열심히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집신 도깨비의 수고에 감동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 집 앞에 모여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떡과 과일, 술을 가져와서 마당에 놓아두었다. 도깨비는 그날 밤 나타나서 사람들이 놓고 간 음식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다니. 할머니가 도깨비의 등을 다독이며 말했다. 네가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지. 앞으로도 계속 이 마을을 지켜다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안 좋은 소문이 돌았다. 이웃 마을에 나쁜 도둑떼가 나타나서 재물을 훔쳐간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다. 우리 마을에도 도둑들이 올까? 밤에 잠을 어떻게 자나?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본 집신 도깨비가 결심했다. 내가 마을을 지켜야겠어. 그날 밤부터 도깨비는 마을 전체를 돌며 경계를 섰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정말로 도둑떼가 나타났다. 5명의 건장한 사내들이었다. 도둑들이 마을로 들어서려는 순간 도깨비가 나타났다. 도깨비는 작은 몸집이었지만 도깨비불을 여러 개 만들어내서 도둑들을 놀라게 했다. 저게 뭐야? 도깨비다. 도깨비가 나타났어. 도둑들은 겁을 먹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도깨비는 그냥 보내주지 않았다. 도둑들의 발을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마을 입구에 꽁꽁 묶인 도둑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옆에는 집신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집신 도깨비가 우리를 지켜준 거야.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다. 도둑들은 관가로 넘겨졌고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다. 그 후로 집신 도깨비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깨비에게 소원을 빌었다. 도깨비는 욕심 없이 사람들을 도왔다. 하지만 명성이 높아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욕심 많은 부자가 도깨비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부자는 큰 돈을 싸들고 할머니를 찾아왔다. 내게 그 도깨비를 팔아주시오. 얼마든지 드리겠소.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도깨비는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게다가 도깨비는 내 것도 아니지 않소. 부자는 화가 나서 돌아갔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무당을 데려와서 도깨비를 잡으려 했다. 그날 밤 무당이 주문을 외우며 도깨비를 불었다. 도깨비는 억지로 끌려 나올 뻔했지만 할머니가 집신을 꼭 껴안았다. 너는 누구의 것도 아니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렴.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도깨비는 힘을 얻었다. 무당의 주문을 뿌리치고 자유로워졌다. 부자와 무당은 겁을 먹고 도망쳤다. 도깨비는 할머니에게 고마워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는 가족이잖니.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야. 세월이 흘러 할머니는 점점 나이가 들었다. 몸이 약해져서 더 이상 집신을 삼을 수 없게 되었다. 도깨비는 할머니를 정성껏 돌보았다. 어느 날 할머니가 도깨비를 불렀다. 내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구나. 너에게 부탁이 하나 있어.
말씀하세요, 할머니. 내가 죽은 후에도 계속 이 마을을 지켜다오. 그리고 사람들을 도와주렴. 도깨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도깨비는 약속을 지켰다. 밤마다 마을을 돌며 사람들을 지켜주었다. 할머니가 남긴 집신들도 소중히 간직했다. 세월이 더 흐르자 마을에도 변화가 생겼다. 새로운 길이 생기고 사람들은 집신 대신 가죽신을 신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깨비는 변함없이 마을을 지켰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오래된 돌무더기를 볼 수 있다. 그 위에는 낡은 집신 한 켤레가 놓여 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그 집신을 새 것으로 바꾸어 놓으며 집신 도깨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밤이 깊으면 마을 어귀에서 작은 불빛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은 집신 도깨비가 여전히 마을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라고 마을 사람들은 믿고 있다. 제5장 가마귀와 감나무 산 아래 작은 마을에 100년도 넘은 큰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그 감나무는 마을 어귀에 서 있었는데 키가 장정 10명이 팔을 벌린 것보다 높았고 줄기는 어른 서너 명이 안아야 될 만큼 굵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감나무를 신목이라 부르며 소중히 여겼다. 봄에는 연두빛 잎이 돋아나고 가을에는 주렁주렁 달린 빨간 감이 마을 전체를 먹여 살렸다. 흉년이 들어도 그 감나무만은 꼭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은 그 감으로 겨울을 나곤 했다. 그런데 그 감나무 꼭대기에는 늙은 까마귀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그 까마귀는 언제부터 그곳에 살았는지 아무도 모를 만큼 오래되었다. 까마귀의 깃털은 백발처럼 하얗게 센 것들이 섞여 있었고 눈빛은 깊고 슬퍼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까마귀를 좋아하지 않았다. 까마귀가 울면 불길하다고 여겼고 까마귀가 감을 쪼아 먹는다고 불평했다. 하지만 감나무가 워낙 크고 높아서 까마귀를 쫓아낼 수가 없었다. 어느 해 봄 감나무에 꽃이 피었다. 하얀 꽃들이 가지마다 달려서 온 마을이 향기로웠다. 마을 사람들은 올해도 풍년이 들겠다고 기뻐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꽃이 진 후에 어린 감들이 맺히기 시작했는데 까마귀가 그 어린 감들을 쪼아내기 시작한 것이었다. 하루에도 수십 개씩 떨어뜨렸다. 마을 사람들이 화가 나서 나무 아래로 몰려왔다. 저 까마귀를 당장 쫓아내야 해. 올해는 감이 하나도 안 열리겠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막대기를 휘둘렀지만 까마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히 어린 감들을 떨어뜨렸다.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나무에 올라가려고 했다. 하지만 나무가 워낙 높고 미끄러워서 오르지 못했다. 게다가 올라가려고 하면 까마귀가 날카로운 소리로 울어댔다. 마을 이장이 말했다. 저 까마귀가 미쳤나 보오. 자기가 먹을 감까지 떨어뜨리다니. 사람들은 속상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저 까마귀가 그만두기를 바랄 뿐이었다. 한 달쯤 지나자 까마귀는 어린 감 떨어뜨리기를 멈췄다. 나무를 살펴보니 감들이 성글성글 달려 있었다. 예전 같으면 가지마다 빽빽하게 달렸을 텐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다. 저 까마귀 때문에 올해는 감이 귀하겠어. 사람들은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성글게 달린 감들이 예년보다 훨씬 크게 자라기 시작한 것이었다. 보통 감의 2배는 되어 보였다. 그리고 빛깔도 더 곱고 윤기가 흘렀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감들은 계속 크게 자라서 어른 주먹만해졌다. 맛도 예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달고 좋았다. 비록 개수는 적었지만 하나하나가 크고 좋아서 오히려 수확량은 비슷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아, 까마귀가 우리를 도운 거였구나. 어린 감을 솎아내서 큰 감이 열리게 한 거야. 사람들은 까마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동안 욕하고 돌을 던졌던 것이 부끄러웠다. 그날 저녁 마을 이장이 감나무 아래에 밥을 차려놓았다. 까마귀님, 그동안 몰라 뵙고 죄송했습니다. 이 밥을 받아주십시오. 까마귀는 나무 위에서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내려와서 밥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까마귀를 귀하게 여겼다.
매일 아침 누군가 나무 아래에 밥을 갖다 놓았다. 그렇게 몇 해가 평화롭게 지나갔다. 감나무는 해마다 좋은 감을 맺었고 까마귀는 매년 봄마다 어린 감을 솎아주었다. 그런데 어느 해 여름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다. 장마가 끝나지 않고 비가 계속 내렸다. 한 달이 넘도록 비가 그치지 않자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이러다가 논밭이 모두 물에 잠기겠어. 올해는 흉년이 들겠구나. 사람들의 걱정대로 논에 심은 벼들이 물에 잠겨버렸다. 밭의 채소들도 쓰러지고 썩어버렸다. 이대로 가다가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할 판이었다. 그런데 까마귀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비가 오는데도 감나무를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나무 위를 맴돌았다. 마치 무언가를 지키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큰 바람이 불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다.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고 집들의 지붕이 날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 안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다. 감나무가 쓰러지려고 해요. 사람들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큰 감나무가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뿌리가 땅에서 들리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까마귀가 나무 꼭대기에서 날개를 활짝 펴고 버티고 있었다.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것 같았다. 저 까마귀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까마귀는 온 힘을 다해 나무를 지켰다. 깃털이 뽑히고 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포기하지 않았다. 밤새도록 까마귀는 버텼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이 되자 바람이 잦아들었다. 감나무는 쓰러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하지만 까마귀는 나무 아래로 떨어졌다. 기진맥진해서 날개조차 펴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서 까마귀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까마귀는 숨이 가빠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다. 이장이 까마귀를 집으로 데려가서 정성껏 돌보았다. 상처에 약을 바르고 따뜻한 물에 쌀을 불려서 먹였다. 며칠이 지나자 까마귀가 조금씩 기운을 차렸다. 일주일쯤 지나자 다시 날 수 있게 되었다. 까마귀가 나무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장이 물었다.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나무를 지켰소? 까마귀가 처음으로 사람의 말로 대답했다. 이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이 마을의 생명과도 같은 나무지요. 만약 이 나무가 쓰러졌다면 마을도 함께 망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까마귀가 계속 말했다. 저는 100년 전 이 나무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살아왔습니다. 나무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고 마을이 생겨나는 것도 보았지요. 이 나무와 마을을 지키는 것이 제 소임입니다. 이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소.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았소. 까마귀는 다시 나무 꼭대기로 날아갔다. 그 후로 장마가 끝나고 가을이 왔다. 비록 벼농사는 망쳤지만 감나무에는 예년보다 더 많은 감이 열렸다. 까마귀가 지켜준 덕분이었다. 그해 겨울 마을 사람들은 감으로 겨울을 났다. 감을 말려서 곶감을 만들고 감을 삶아서 감식회를 만들었다. 감나무 하나로 마을 전체가 굶지 않을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까마귀에게 더욱 감사했다. 그리고 감나무 아래에 작은 제단을 만들어서 봄과 가을마다 제사를 지냈다. 까마귀와 감나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세월이 흘러 다시 어려운 해가 찾아왔다. 이번에는 가뭄이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논밭이 모두 말라버렸다. 샘물도 마르고 강물도 줄어들었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까마귀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 날마다 강으로 날아가서 부리로 물을 머금어 와서는 감나무 뿌리에 뿌렸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오가며 물을 날랐다.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깨달았다. 우리도 도와야 해.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물을 길어 날랐다. 먼 강에서 물동이로 물을 길어다가 감나무에 주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동참했다. 덕분에 감나무는 말라 죽지 않았다. 그리고 가을이 되자 비록 적었지만 감이 열렸다. 그 감으로 마을은 또다시 위기를 넘겼다.
그 후로도 까마귀는 오랫동안 감나무를 지켰다. 마을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까마귀는 항상 나무 위에 있었다. 마을 아이들은 까마귀를 보며 자랐다. 그리고 어른들에게서 까마귀와 감나무 이야기를 들으며 배웠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진심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어느 날 까마귀가 나무 아래로 내려왔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까마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이제 제가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까마귀가 말했다.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다. 어디로 가시려고요? 제 역할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 마을은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나무도 튼튼하게 뿌리를 내렸고요. 사람들은 아쉬웠지만 까마귀를 붙잡을 수 없었다. 이장이 나서서 말했다. 그동안 고마웠소. 우리는 결코 당신을 잊지 않을 것이오. 까마귀가 마지막으로 감나무 둘레를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하늘 높이 날아올라서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사람들은 한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까마귀가 떠난 후에도 감나무는 계속 잘 자랐다. 해마다 좋은 감을 맺어서 마을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하나 생겼다. 봄마다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서 며칠 동안 감나무에 머물다가 떠나곤 했다. 그 까마귀는 늙은 까마귀의 자손인지 아니면 까마귀의 영혼인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위안을 받았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큰 감나무를 볼 수 있다. 나무 아래에는 작은 제단이 있고 그 위에는 까마귀 그림이 그려진 나무 조각이 놓여 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들려준다. 까마귀와 감나무가 어떻게 마을을 지켜주었는지, 그리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다.